폐도 검문구와 흙, 그리고 뼈를 깎는 수련. 상처를 치료한 그날 밤은 길었네. 나는 유진이 가져온 약초의 독한 향에 취해 얕은 잠과 깊은 고통 사이를 오갔지. 어깨를 뚫고 지나간 화살 구멍은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쑤시는 듯 욱신거렸어. 하지만 나는 그 통증을 즐겼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내가 치러야 할 복수의 성금이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를 반긴 것은 폐무관의 처참한 민낯이었어. 천장은 뚫려 하늘이 보였고 바닥은 썩은 나무와 잡초가 뒤엉켜 있었지. 이곳은 무관이 아니라 거대한 짐승의 시체 뱃속 같았어. 10년 전 무린맹의 칼날이 휩쓸고 간 상처가 딱지조차 앉지 않은 채 골마 있었지. 나는 유진을 불렀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 충혈된 눈을 하고 있었지만 어제와 같은 절망은 없었어.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지. 힘을 갈망하는 불씨. 나는 그에게 말했네. 청소해라. 먼지 한 톨, 핏자국 하나 남기지 말고 닦아내라.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어. 그것은 위시이스이었지. 이 공간에 스며든 패배의 기억, 죽음의 냄새, 그리고 약자의 서름을 씻어내는 죄이었어. 유진은 묵묵히 빗자루를 들었네. 스삭, 스삭. 먼지가 피어올라 아침 햇살 속에 춤을 추더군. 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 놈의 손바닥이 터지고 물집이 잡히고 다시 그 물집이 터져 피가 빗자루 자루에 스며들 때까지 나는 멈추라고 하지 않았어. 그가 닦아내는 것은 묵은 먼지가 아니라 그 자신의 나약함이었으니까. 사흘 동안 우리는 말없이 폐허를 치웠네. 썩은 기둥을 뽑아내고 무너진 담벼락에 돌을 다시 쌓았지. 돌 하나를 옮길 때마다 내 안의 계획도 하나씩 쌓여갔어. 이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다. 이곳은 요새 여사이다. 비와 각의 정보가 혈관이라면 이곳은 심장이 될 곳. 나는 이 폐허 위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세울 것이라 다짐했네. 나흘째 되던 날 폐무관의 연무장 장이 제 모습을 드러냈어. 잡초가 뽑힌 흙바닥은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지. 나는 유진을 연무장 한가운데 세웠네. 그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어. 내가 화려한 검술이나 비기미지를 가르쳐 줄 것이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놈에게 검을 주지 않았어. 대신 내 몸통만한 바위를 가리켰네. 들어라. 나의 명령은 짧았어. 유진은 의아해하면서도 바위를 들어 올렸지. 팔뚝에 핏줄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어. 그대로 버텨라. 해가 질 때까지. 그는 항변하려 했어. 검술을 배우고 싶다고,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알려달라고 눈빛으로 호소했지. 나는 그에게 차갑게 일갈했네. 너는 지금 검을 쥘 자격이 없다. 내 놈의 근육은 게으르고 뼈는 무르다. 그따위 몸으로 검을 쥐면 검이 먼저 너를 비웃을 것이다. 살인사하려는 기술이 아니다. 무게다. 생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육체만이 남의 목숨을 거둘 자격이 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버텼어. 땀이 비오듯 쏟아져 흙바닥을 적셨지. 한 시진도 시간이 지나자 놈의 무릎이 꺾이려 했어. 나는 발로 놈의 종아리를 걷어찼네. 일어서라. 무릎 꿇는 법은 이미 충분히 배우지 않았나. 세상에 무릎 꿇기 싫다면 내 뼈가 부러져도 서 있어야 한다. 내 말은 채찍이었어. 놈의 자존심을 후벼 파고 놈의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키는 채찍.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일어섰어. 바위를 든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지. 그래, 그거야.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짐승의 눈을 해라.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본능만이 남을 때까지 너를 극한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밤이 찾아왔어. 유진은 바닥에 쓰러져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지. 온몸의 근육이 파열된 듯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어. 나는 모닥불 앞에 앉아 내부러진 검을 닦고 있었네. 불빛에 반사된 녹슨 칼날이 놈의 눈에 비쳤어. 나는 검을 들어 놈에게 보여주었어. 보이느냐? 이 검이, 이것은 부러진 검이다. 실패한 검이고
패배한 검이다. 하지만 나는 이 검으로 독사의 목을 뚫고 거인 마광의 다리를 잘랐다. 나는 유진에게 물었네. 온전한 검과 부러진 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 나는 검을 모닥불 속으로 찔러 넣었어. 불티가 튀어 올랐지. 온전한 검은 베려고 한다. 형식을 갖추고 멋을 부리려 하지. 하지만 부러진 검은 다르다. 이놈은 찌르고 부수고 찢어발기려 한다. 살기 위해 발악한다. 폼 따위는 없다. 오직 상대를 죽여야만 자신이 산다는 것을 알기에 가장 처절하고 가장 잔인한 길을 택한다. 나는 달궈진 검을 꺼내 바닥에 꽂았어. 치익, 흙이 타는 소리. 이것이 패도바다어다. 우아한 무공 따위는 잊어라. 정파의 위선적인 검술도 잊어라. 너는 이제부터 인간이기를 포기해라. 오직 상대를 죽이는 결과값만을 산출하는 기계가 되어라. 유진의 눈빛이 변했어. 낮에 흘린 땀과 고통이 나의 말을 이해하는 밑거름이 된 거야.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았어. 그리고 내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 스승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어. 그것은 우두머리 늑대에게 복종하는 어린 늑대의 맹세였어. 나는 웃지 않았네. 대신 주머니에서 유포 한 조각을 꺼내 놈에게 던져주었어. 먹어라. 그리고 자라. 내일은 오늘보다 더 지옥일 테니. 폐무관에서의 열을. 유진은 변했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공허한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굶주린 늑대처럼 번들거리는 눈을 하고 있지. 그는 하루 종일 바위를 들고 장작을 패고 무너진 담장을 고쳤어. 나는 그에게 검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는 노동 속에서 힘을 쓰는 법을 스스로 깨우치고 있었지. 근육은 단단해졌고 호흡은 깊어졌어. 무엇보다 나를 보는 눈빛에 복종이 심어졌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지. 그날 밤이었어. 유진이 잠든 시각, 나는 본당 지붕 위에 앉아 경계를 서고 있었네. 바람 냄새가 달라졌어. 숲에 젖은 흙 냄새 사이로 낯선 냄새가 섞여 들어왔지. 기름 냄새, 쇠 냄새, 그리고 잘 마른 곡식 냄새. 누군가 오고 있어. 한두 명이 아니야. 무거운 짐을 실은 마차가 오고 있어. 덜컹, 덜컹. 소리가 가까워진다. 저길까? 아니, 저기라면 이렇게 요란하게 오지 않아. 은밀하게 목을 조르러 오겠지. 이렇게 대놓고 소리를 내며 오는 건 약속된 손님이라는 뜻이야. 나는 지붕에서 뛰어내렸어. 소리 없이 정문 앞에 섰지. 어둠 속에서 마차 세대가 모습을 드러냈어. 검은 천으로 덮인 집마차. 마부들은 검은 삿갓을 쓰고 있었고 말들조차 입에 재갈을 물려 소리를 죽이고 있었지. 그 행렬의 맨 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있었어. 소설아, 비와각의 그 여인. 그녀가 말에서 내렸어. 흙먼지가 날리는 폐허 한가운데에 비단신을 신고 섰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야. 마치 쓰레기장에 핀 난초꽃처럼. 그녀는 나를 보고 고개를 숙였어. 약속대로 고수님께 필요한 힘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 하지만 나는 느꼈지. 그 목소리 끝에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다는 걸. 오는 길이 쉽지 않았겠지. 추운 데의 눈을 피해 이 많은 물자를 싣고 여기까지 온다는 건 목숨을 건 도박이었을 테니까. 나는 마차의 덮개를 걷어보았어. 확. 천이 펄럭이는 소리 달빛 아래 드러난 물건들. 쌀가마니, 소금 항아리, 약초 꾸러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기. 새로운 검과 창, 그리고 화살촉들이 번쩍이고 있었어. 흑룡체에서 만든 싸구려 무기가 아니야. 제대로 된 대장간에서 장인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살인 도구들. 나는 검 한 자루를 집어들었어. 스르릉. 묵직해. 날이 서 있어. 손잡이의 균형도 완벽해. 내 부러진 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명검이야. 하지만 왠지 모르게 손에 감기지 않아.
내 손은 이미 부러진 검의 그 불완전한 무게 중심에 익숙해져 버렸나 봐. 완벽한 것은 매력이 없군. 나는 검을 다시 던져 넣었어. 그리고 소설아에게 물었지. 물건은 마음에 든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겠지. 이만큼의 짐을 싣고 왔다는 건 그만큼 무거운 숙제를 가져왔다는 뜻일 텐데.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어. 대신 품에서 밀랍으로 봉인된 서신 한 통을 꺼내 내밀었지. 붉은색 밀랍. 비화각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긴급 정보를 뜻하는 색깔. 무림맹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첫마디였어. 마광의 죽음은 놈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무림맹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맹주가 직접 척살령 사닝을 내렸습니다. 이제 고수님은 강호의 공적공디이 되셨습니다. 공적이라 재미있군. 어차피 나는 세상과 섞일 생각 따위 없었어. 오히려 잘 됐어. 놈들이 나를 적으로 규정했다면 나도 놈들을 마음껏 죽일 명분이 생긴 셈이니까. 나는 서신을 뜯어 읽었어. 거기엔 새로운 이름들이 적혀 있었지. 척살령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한 사냥개들의 명단. 현랑대시의 랑돼. 추온대보다 더 지독한 놈들. 놈들은 추적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불태워서라도 목표물을 끌어내는 미친 개들이라고 하더군. 놈들이 오고 있나? 내가 물었지. 소설하는 고개를 끄덕였어. 사흘. 놈들이 이곳 폐무관의 냄새를 맡기까지 사흘 걸릴 겁니다. 그 전에 고수님은 이곳을 요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곳을 놈들의 무덤으로 만드시거나. 나는 서신을 구겨서 품에 넣었어. 사흘이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 유진 놈을 사람 구실하게 만드는 데는 부족하지만 함정을 파고 놈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야. 나는 소설아에게 말했어. 돌아가라. 그리고 놈들에게 소문을 퍼뜨려라. 폐도 건문의 주인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숨지 않겠다. 내 발로 찾아오는 놈들은 모두 환영해주지.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태워줄 테니까. 소설아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어. 내 눈 속에서 광기광치를 읽었을까? 아니면 승산신수안을 읽었을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마차에 올랐어. 건투를 빕니다. 부디 살아남아서 저희와의 거래를 완성해 주십시오. 마차 행렬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정적이야. 무거운 짐, 무기, 식량, 그리고 다가오는 전쟁의 예감. 이 모든 것이 폐무관의 마당에 쌓여 있었어. 다음 날 아침, 유진이 마당에 나와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그는 마당 가득 쌓인 무기와 식량을 보고 지적이라도 일어난 줄 알았겠지. 나는 놈에게 설명해주지 않았어. 설명은 필요 없어. 보여주면 그만이니까. 나는 무더기 속에서 새검 한 자루를 던져주었어. 철그렁, 놈의 발치에 떨어진 검. 서슬퍼런 날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지. 들어라. 나의 명령은 여전히 짧았어.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검을 집어들었어. 녹슨 검이 아니라 진짜 검. 그의 손이 검자루를 쥐는 순간 놈의 눈빛이 변하는 게 보였어. 전율. 힘을 손에 쥐었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전율. 이제 돌덩이는 그만 들어라. 지금부터 사흘이다. 사흘 안에 그 검으로 나를 한 번이라도 스치게 해라. 성공하면 너를 나의 동료로 인정해주마. 하지만 실패하면 너는 그냥 고기 방패로 쓰다 버릴 것이다. 유진은 침을 꿀꺽 삼켰어. 고기 방패.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테지. 하지만 놈은 물러서지 않았어. 검을 고쳐 쥐고 자세를 잡았지. 어설프지만 살기가 담겨 있었어. 그래, 그거야. 내가 원한 게 바로 저 눈빛이야. 나는 내 부러진 검을 뽑았어. 덤벼라. 죽을 각오로. 챙, 채챙. 검이 부딪히는 소리. 쇠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이는 새벽. 우리의 수련은
춤이 아니라 전투였어. 나는 놈을 봐주지 않았어. 베고, 차고, 던졌어. 놈의 몸은 멍투성이가 되고 옷은 찢겨나갔지만 놈은 계속 덤벼들었어. 쓰러질 때마다 놈의 눈빛은 더 독해졌지. 사흘 뒤 현랑대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놈들은 보게 될 거야. 폐허 속에 숨어 있는 겁쟁이들이 아니라 이빨을 갈고 닦으며 기다리고 있는 두 마리의 늑대를. 바람이 불어온다. 피 비린내를 머금은 바람이. 와라. 얼마든지 와라. 이 폐무관이 너희들의 거대한 무덤이 될 테니까.